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뭘 기대하시는지를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번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창업을 했다, 창업자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는 투자자다. 마인드 기반. 난 둘 다 아니다. 다 창업을 하셨지 않으시면 투자를 하신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메이저리티는 많으신 분들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도 그렇고요. 저도 창업해서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고 제가 엑시즈를 한 이후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12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죠. 근데 저도 이제 창업자이기도 하고 저도 엔젤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프라이머라는 투자자의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를 들으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2000년에 공부가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가 하기 싫고 대전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제가 뭔가 과학 입국을 하겠다고 괜히 여기 잡혀가서 10년 넘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참 좋았지만 이제 다시 나좀 서울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주 살벌하신 분이었거든요. 주당 90시간을 연구를 해야 된다며 본인은 주당 120시간을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분 참 존경하지만 내가 저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탈출구를 찾다가 그 교수님께서 요즘 창업이 붐이라는데 창업할 사람 있으면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딱 들고 있더라는 거죠. 저 창업하겠습니다. 창업 그래 할 거야? 한번 와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되게 이렇게 엉성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왜냐면 저는 굉장히 학교를 탈출하고 싶었고 공부를 그만하고 싶었고 서울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넨젤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국내 최고의 K큐브도 있긴 하지만 훨씬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감히 최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보넨젤스의 파트너로 있는 강석근 파트너랑 저랑 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대 중반 나이로 창업을 했습니다. 2000년이죠. 당연히 잘 됐을 리가 없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망하진 않았습니다. 망하진 않고 다른 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이제 그 기업은 좀비 기업이었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매출 한 100억 했습니다. 매출 100억 하는데 순이익이 거의 0인 회사. 이 회사가 이 세상에 플러스하는 애드밸류가 없는 회사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밸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많은 인력을 고용했으니까 그것도 기업이 기업이지만 제 관점으로는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창업한 거지만 그때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저도 이제 기업가로서의 이제 마인드가 생겨났을 무렵이었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때 제가 그래서 CTO를 있었는데 나와서 다시 제 대표이사를 만든 회사가 올라웍스라는 회사고요. 2006년에 창업을 했고요. 첫 번째 실수라고 제가 생각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웍스를 한 거고 올라웍스는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저는 오늘 굉장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99.95%의 이유는 운이 좋기 때문이에요. 운이 굉장히 좋게도 올라웍스는 2012년에 인텔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코리아에 상무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엑시트한 이후에
저는 이제 인텔 코리아 사람이니까 제가 이 에코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자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은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나 충고인데, 그것들이 이제 제가 잘한 것들이 아니라 보통 못한 걸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거 하지 마. 그래서 뭐 오늘 들려드리는 얘기도 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서 아 이렇게 해보니까 다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은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전제로 구멍을 뚫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아이쿠야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조금 잠시만요. 이렇게 안 되는데. 아니요. 스타트업이 뭘까요? 우리 뭐 창업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창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업자로 끝나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다 창업하셨잖아요.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는 것도 창업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치킨집 하는 거 창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근데 우리 동네 치킨집을 스타트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잘. 차이가 뭘까요? 스타트가 뭐죠? 스타트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스타트도 중학교 1학년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고 업도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단어입니다. 업은 이거죠. 올라가는 거. 네. 업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스타트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업이 무슨 뜻인지도 알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무슨 뜻이죠? 스타트, 업이잖아요.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스타트를 했는데 업을 못하면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동네 치킨집이 스타트업이 아닌 이유는 스타트를 한 다음에 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창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창업한 회사는 스타트업으로서 스타트업을 표방했지만 스타트업이 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그런 상황으로 회사가 끌어져 왔기 때문에 쫙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 좀 이렇게 업에 있는 사람들은 하키스틱 커브라고 하기도 하고 J 커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 J자 혹은 이렇게 하키스틱 하키칠 때 하키채처럼 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제 하키스틱 커브 혹은 J 커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려면 J 커브를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J 커브를 그릴 수가 있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창업자분들은 제가 만난 창업자분들의 한 30%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돈을 벌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이커브 그리는 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동네 치킨집 하시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꼭 큰 돈을 벌어야 행복한 거 아니죠. 하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제이커브를 못 그리면요. 큰일 납니다. 보통 스타트업 투자는 10x라고 그러죠. 10배의 리턴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가 10배가 커지려면 하키스티커브를 못 그리면 10배가 커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기업이 일반적인 창업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인지를 구분하실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투자를 거꾸로 받으시려면 우리 기업은요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뻥 터지는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터지는 목선을 그리는 기업입니다. 이걸 증빙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그런 빵 터지는 스타트업 관련된 일만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이런 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스타트를 해서 업을 하는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2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쪽으로 범위라고 딱 써있는데 제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창업을 한 회사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창업을 결심한 친구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왜 창업해요? 왜 창업해요? 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 창업을 제가 결심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분. 그러니까 그 문장의 길이와 파워의 그 길이의 반비례해서 이 기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장황하게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면 경영자 실격인 거죠. 그리고 되게 그게 자신이 없어도 경영자 실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의 내리기에는 창업가 기질이라는 거는 사기꾼 기질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기와 사업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사업이나 사기나 똑같이. 근데 사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걸 하는 게 사기고 합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되게 기쁘게 동참을 시키고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미래를 풀고 있다고요. 그 미래가 굉장히 좋은 미래라는 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속이면 내가 나한테 확신을 부여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부하 직원이 얘기했을 때 나도 잘 모르겠어. 해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을 줄 것인가. 아 내가 로에서 분명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표와 당연히 구성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신뢰하게 돼 있고 스스로가 믿음에 가득 차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만나보면 눈이 얼마나 총기가 있고 말을 똑바로 하고 발음이 좋고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스스로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스스로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내가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욕망이 뭐냐 욕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생각 못해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어떤 분은요 100억, 1000억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버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느긋하게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게 행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너무 일이 빡세가지고 내가 4시간 컨트롤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쟁을 결국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슨 욕구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욕구를 달성하려면 정확하게 숫자로 뭘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자각을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해서 늦지 않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부모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신 부모님, 친구, 친지, 뭐 내 동료들 아주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알고 창업을 하셔야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 뭐 직원들, 투자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나가 나왔고 가족이 나왔죠. 수신, 제가, 치고 평준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수신, 그다음에 제가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창업 하신 분들 중에 혹은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 기혼자 계세요. 기혼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계십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시거나 애가 있으신 분은 창업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창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어려워요. 왜 훨씬 어렵냐면 예를 들면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뭐 애인도 없고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부모님이 계시고 더군다나 그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사업하다 망하는 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경제적인 피해가 없어요. 뭐 3천만 원 들여서 뭐 사업하다가 다 날려먹었다고 해도 3천만 원 금방 벌어서 1년 연봉이니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사업해서 뭔가 영향이 뭐 배우자 혹은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면 내 의사결정의 잘못이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인데.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막는 방법은 뭐냐. 가족이 있으시면, 특히 책임질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들한테 창업을 꼭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아, 내가 가장인데 내가 사업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아?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사업을 결심하셨으면, 스타트업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실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PT를 하세요.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PT를 하시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PT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PT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겪을 미래의 포텐셜과 고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에 3일 이상